안녕하세요, 베슬로입니다. 아스날은 긴 시간 잉글랜드 무대에서 화려한 공격진과 미드필드진을 자랑했지만 골키퍼 포지션만큼은 유독 안정감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0년대 이후 아스날 골키퍼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스날의 골키퍼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수문장 데이비드 시먼입니다. 데이비드 시먼은 10년이 넘는 시간 아스날의 골문을 지킨 선수로 프리미어리그가 창설된 이래 아스날과 잉글랜드를 빛낸 대표적인 골키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의 역대 최고의 골키퍼 혹은 아스날의 전성기를 주도한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재빠른 반사신경이 강점이었으며 부록의 나이까지 아스날의 골문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도 비판을 피하지는 못했으니 바로 백전노장으로 참가한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실책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브라질과의 8강에서 판단 실수로 호나우지뉴에게 장거리 프리킥을 허용해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는데요. 호나우지뉴의 순간적인 센스와 슈팅의 궤적이 너무 좋았던 것이 컸지만 너무 앞으로 나와 있던 시먼의 잘못도 분명히 있었기에 그는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무수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얼마 안가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으며 아스날과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FA로 팀을 떠나게 되죠. 커리어를 이어나가고자 했던 시먼은 맨시티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부록을 바라보는 시먼의 이탈을 대비해 벵거 감독은 일찍부터 그의 대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 대표팀의 주전 수문장으로 우승에 기여한 마르쿠스의 영입에 굉장히 근접했으나 마르쿠스가 돌연 파우메이라스 원클럽맨의 길을 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추면서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는데요. 그의 영입이 불발되면서 벵거는 직전감이면서 저렴한 선수를 찾기 시작했고 구단의 재정 위기로 고액 연봉자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면서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아 매물로 리스트업된 도르트문트의 옌스 레만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가 아닌 레만의 영입은 신의 한 수로 작용하게 되죠. 옌스 레만은 이적해오자마자 그의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해당 시즌 철옹성 같은 수비들의 도움을 받아 리그 38경기 단 26실점 15클린시트로 아스날의 무패 우승의 주역으로 올라선 것인데요. 이후 좋은 폼을 이어나가며 05-06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무실점 기록을 세우기도 했지만 바르셀로나와의 결승전에서 전반전 치명적인 실수로 퇴장을 당하며 패배에 일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너먼트 레벨에서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UEFA 올해 골키퍼, 베스트 유러피안 골키퍼를 수상하게 되죠. 이 시기에 그는 자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에서 올리버 칸을 밀어내고 주전 수문장 자리를 차지하며 대회 3위에 기여 커리어에서 최전성기를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서부터 어이없는 실수들을 반복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07-08 시즌 초반부터 어이없는 실수를 반복하면서 참다 못한 벵거는 백업이면서 무명의 알무니아를 선발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레만은 이를 용납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훗날 알무니아의 말에 따르면 이 당시 서로 죽일 듯이 싸웠으며 아스날의 미디어 담당관이 매번 언론을 통해 서로의 험담을 뱉는 이들의 뒷수습을 하느라 곤욕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서드키퍼로 있던 유망주 마노네는 눈치만 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주전으로 도약한 알무니아는 골키퍼 가뭄을 겪고 있던 잉글랜드 대표팀의 귀하 제의까지 받을 정도로 눈부신 활약을 보이며 주가를 높여나갔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대표팀은 상위권 팀에서 활약하는 골키퍼가 없고 대부분 하위권에서 활약하고 있어 2%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알무니아는 스페인 대표팀 소속으로 출전한 경험이 없고 리그 상위권 팀에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만큼 직전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알무니아 본인 역시 잉글랜드 국적을 취득하며 발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긍정적인 현재 반응과 달리 카펠로 감독은 딱 잘라 거절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잉글랜드가 골키퍼의 연일 실수로 고배를 마신 경험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2008년 여름 레만은 주전 경쟁 실패를 인정한 뒤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함에 따라 한 시대 종료를 알렸고 알무니아가 부동의 주전으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으로 각성을 유도했던 레만의 부재가 오히려 알무니아에겐 독이 되었는데요. 레만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수비 라인과의 호흡이 좋았던 것과는 다르게 알무니아는 그러지 않았고 잦은 실수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가 아스날 골키퍼에 대한 불안정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아스날의 긴축 재정으로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 했기 때문에 영입은 할 수 없어 벵거는 뉴스에서 올라온 슈체스니, 유망주 파비안스키를 차례로 기용하며 최적의 수문장을 찾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슈체스니가 주전으로 낙점되었습니다. 슈체스니는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준수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당시엔 기복이심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알무니아보단 낫단 평가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엄청 든든하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죠. 코칭 스태프들 역시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장에서도 벵거가 슈체스니에게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벵거 감독은 젊은 선수들에게 자주 그랬듯 인내심을 갖고 그에게 기회를 주었으며 마침내 13-14 시즌 포텐을 터뜨리는 데 이르렀습니다.
해당 시즌 아스날은 무려 128일간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며 타이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램지, 월콧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도전은 무너지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4위에 머물렀는데요. 슈체스니의 경우 최다 클린시트로 최우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었는데 시즌 후반기 어느 기점부터 그가 부상으로 2달간 훈련을 하지 못했으며 매경기 전에 어깨에 주사를 맞고 주말에 경기를 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상의 여파로 그는 점차 반복적인 실수,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고 프리시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무렵 그동안 백업 신세를 면치 못했던 파비안스키가 스완지로 떠나고 벵고는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활약상으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오스피나를 영입하며 슈체스니와 주전 경쟁을 유도했는데요. 그러나 오스피나가 시즌 초반부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슈체스니가 주전으로 기용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때 슈체스니는 주사를 맞으며 부상 투혼을 이어나갔죠. 그런데 2015년에 접어들어 그의 아스날 커리어는 급격히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새해 첫날에 진행된 소튼과의 경기에서 아스날은 슈체스니의 황당한 실수로 실망스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날 경기 결과와 부상, 실수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그는 샤워실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 이것이 벵고에게 적발되면서 극진노한 벵고는 그를 바로 내치는 선택을 내렸는데요. 부상 투혼을 보여주는 선수를 담배 한 번으로 내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동안 이미 여러 스택이 쌓여왔었고 담배 사건에서 터진 것이 중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상에서 복귀한 오스피나가 시즌이 끝날 때까지 선발로 기용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스피나가 골문을 지킨 뒤로 6위까지 쳐졌던 아스날이 2위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따라서 슈체스니는 스쿼드 계획에서 멀어지며 그의 여름 로마로의 임대가 결정되었는데요. 당연히 주전급 자원이 나갔으니 보강은 필수였습니다. 이때 벵거는 대치자로 첼시에서 입지가 좁아진 체흐를 데려오게 되죠. 그렇게 주전 체흐의 서브 오스피나라는 탄탄한 골키퍼 뎁스를 구축하게 되며 아스날은 일약 우승 후보까지 거론되는 데 이르렀습니다. 여담이지만 훗날 아스날을 떠난 파비안스키나 슈체스니가 각자의 소속팀에서 상상치도 못하는 최고의 활약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슈체스니가 아스날 골키퍼 코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동안 골키퍼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던 것이 무능한 코치의 탓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 2015년 당시 체흐는 첼시에서 쿠르투아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린 상태로 함께 우승 경쟁을 벌이는 라이벌 구단으로 이적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나 파리 생제르맹 같은 타 리그의 빅클럽들과 루머가 돌기도 했었지만 런던에 남고 싶다는 가족들의 의견과 경쟁력 있는 팀에서 커리어를 더 이어나가고 싶다는 의지로 아스날행을 택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체흐의 데뷔전 상대는 놀랍게도 첼시였습니다. 지난 시즌 FA컵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아스날과 리그 우승을 거둔 첼시가 상대하게 된 것이죠. 체흐는 이날 친정팀의 맹폭을 막아내며 아스날의 커뮤니티 실드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이렇듯 데뷔전서부터 기량을 입증한 그는 해당 시즌 34경기 31실점 16클린시트로 골든글러브를 다시 한번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체흐는 30대 중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의 뒷문을 든든하게 지켰는데요. 이 시기 백업인 오스피나는 여름 이적 시장마다 팀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나 컵대회에서 주전으로 기용하겠다는 벵거의 설득에 꾸준히 잔류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벵거의 바통을 이어받은 에메리 감독은 체흐의 대치자 겸 그의 백업을 영입하게 되는데 레버쿠젠에서 레노가 영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오스피나는 잉여 자원이 되고 말았고 결국 18-19 시즌 나폴리로 임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흐와 레노, 과연 누가 에메리의 선택을 받을지 많은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승자는 체흐였습니다. 비록 레노보다 체흐가 출전할 시에 후방에서 빌드업 빈도가 적어진다는 단점은 있었으나 안정적인 선방 능력이 이를 상쇄하고 남았는데요. 그런데 체흐는 2019년 1월 SNS를 통해 이번 시즌이 자신의 마지막 시즌이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애석하게도 그의 은퇴 마지막 경기였던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그의 친정팀인 첼시를 또다시 적으로 만나게 되죠. 자신의 아스날 데뷔전과 마지막 경기를 모두 친정팀을 상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아스날은 첼시에게 패배하고 말았고 친정팀에게 발목을 잡힌 체흐는 무관으로 커리어를 마감했는데요. 여담이지만 이 당시 체흐는 결승전을 앞두고 첼시의 디렉터로 부임할 예정이란 소식이 퍼져 많은 비난 속에서 결승전을 치렀었습니다. 그리고 체흐의 바통은 레노가 이어받았습니다. 백업으론 오랜 기간 임대를 전전했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마침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레노는 이 당시 빅시스 중 가장 부실하다고 평가받는 수비진의 삽질로 고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때때로 매두무비를 찍는 듯한 엄청난 선방들로 아스날에게 승점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공중볼 처리에 약점을 지닌 그는 경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와 부딪혀 무릎 부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레노가 부상을 당한 틈에 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에밀신이 프리미어리그에서만 9경기 9실점 3개 클린시트로 안정적인 활약을 보이면서 마침내 무명 선수가 인고의 시간 끝에 빛을 보는 낭만적인 서사가 완성되는 듯 했습니다.
특히 에밀신이 FA컵 결승에서 우승에 공을 세우면서 팬들은 다음 시즌 충분히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죠. 레노 입장에선 그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전으로 뛰고자 했던 에밀리아노는 2020년 아스톤빌라로 이적하는 선택을 내렸는데요. 이에 아르테타 감독은 디종에서 활약한 아이슬란드 출신의 루나르손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르테타 사단에서 골키퍼 코치가 루나르손과 인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입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존재했죠. 그러나 레노 루나르손 체제는 아르테타 감독 아래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후방 빌드업과 소유를 중요시 여기는 아르테타의 전술상 상위권 수준의 발밑 능력까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레노는 맞지 않은 스타일이었습니다. 패스 선택지를 고르는 데 시간이 걸려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불안한 것은 백업인 루나르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전술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선 골키퍼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아르테타는 레노는 놔두되 루나르손을 임대 보내고 2021년 팀이 강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량과 활약은 눈부셨던 램스데일을 영입하는 선택을 내렸는데요. 프리시즌에서 레노가 시종일관 불안한 볼 처리, 패스 미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전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영입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현재 언론들은 강등 전도사인 램스데일을 영입한 것에 언짢은 태도를 보이며 주전 레노, 서브 램스데일을 예상했으나 사실상 무한 경쟁체였던 셈이었죠. 그리고 승자는 바로 램스데일이었습니다. 맨시티와의 리그 3라운드에서 0대5 패배를 당한 뒤부터 램스데일이 장갑을 끼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기회를 받은 램스데일은 환상적인 선방쇼와 함께 역습 기회에선 정확한 롱볼을 쏘는 등 레노보단 툴이 많은 면모를 보여주며 부동의 주전으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익숙치 않은 벤치 신세가 되어버린 레노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아르테타와 갈등을 빚게 되고 결과적으로 2022년 여름 풀럼으로 이적하게 되죠. 그의 이탈을 예상하고 있었던 아르테타는 일찍이 매터너를 영입해 백업을 보강했습니다. 이후 램스데일이 발밑 능력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레만 이후 긴 시간 아스날의 골문을 책임질 수문장이 탄생하는가 했는데 현재 아스날의 골문은 램스데일이 아닌 다비드 레아가 지키고 있습니다. 라야는 긴 시간 아스날의 레이더에 들어와 있던 선수로 스페인 출신답게 발밑 능력이 뛰어난 골키퍼로 유명했습니다. 아무리 램스데일이 발밑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한다지만 아르테타는 확실한 선수를 영입해 경쟁 구도를 형성할 계획이었는데요. 승자가 라야가 된 셈입니다. 라야는 현재 임대로 왔던 23-24 시즌과 완전 영입된 24-25 시즌 연속으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키퍼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또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선방쇼를 보이며 아스날의 약진을 이끌기도 했죠. 그리고 이번 여름 케파가 백업으로 들어오면서 아스날은 라야 케파라는 엄청난 골키퍼 뎁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이들은 아스날의 골문을 오랜 기간 책임지며 안정감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